나트랑은 베트남의 힐링의 중심지로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어 수영, 휴식, 마사지 등 힐링하기에 딱 좋은 도시입니다. 나트랑의 빈펄 섬에는 놀이동산,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아쿠아리움 등 섬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저희 부부는 나트랑으로 일주일 동안 태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다녀온 곳을 기준으로 나트랑의 여행 코스, 나트랑에서 환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트랑의 호텔은 어떤지, 나트랑에 가볼 만한 곳은 어디인지, 나트랑의 맛집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트랑의 여행 코스입니다. 먼저 나트랑의 지도를 크게 한번 살펴보면 아래쪽에 깜랑 공항이 위치하고 있고, 공항에서 살짝 위쪽에 호텔 및 리조트가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더 위쪽으로 가면 나트랑의 시내가 있습니다. 시내에는 환전할 곳, 맛집, 마사지샵 등이 모여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나트랑 시내의 옆쪽에는 베트남의 빈 기업에서 운영하는 빈펄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놀이동산,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등이 한 번에 모여 있어 이용할 수 있는 빈 원더스가 존재합니다. 영상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의 이동 수단은 저희는 그랩을 이용하여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그랩은 카카오 택시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한국 카드를 등록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카드 등록을 해놓으면 따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자동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택시 이용 후에 따로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어서 편리하게 이용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35만 동, 대략 17,000원 정도 지불하였습니다. 이동 시간은 대략 4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나트랑 시내를 이동할 때에도 그랩을 이용하면 대략 하나로 2,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니 낮에 햇빛이 뜨거울 때 그랩을 타고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나트랑의 환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저희는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총 7일을 여행했고, 여행 경비는 선물을 제외하고 대략 100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경비에 포함된 부분은 1일 1 마사지, 아침은 호텔 조식으로 먹었고 점심 겸 저녁인 점저, 카페, 저녁, 간식 이 정도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우선 환전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100달러짜리 지폐로 환전을 해서 가져갑니다. 공항에 내리면 환전소와 심카드를 같이 파는 곳이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에서 100달러를 환전하였고 220만 동, 한화로 대략 11만원을 받았습니다. 공항보다 시내가 환율을 더 좋게 쳐주기 때문에 저희는 공항에서는 100달러만 환전해주고 나머지는 시내에서 환전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베트남 동을 한화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자면 50만 동의 경우 뒤에서 0을 한 개 지우고 나머지를 2로 나누면 대략적인 한화로 계산이 됩니다. 즉 50만 동은 25,000원, 20만 동은 한화로 만원, 10만 동은 5,00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환전 후에 바로 유심카드를 구매해 주었습니다. 심카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무제한, 한 가지는 데이터 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정보가 틀렸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 이용하는 심카드의 가격은 달러로 하면 10달러였고 베트남 동으로 하면 20만 동, 한화로 만원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무제한 유심 2개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핸드폰에 구매한 심카드를 끼웠을 때 인터넷이 매우 느리게 작동했습니다. 직원한테 말하니 새걸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인터넷까지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데이터는 무제한이라고 하였고 속도는 3G보다는 빠르고 4G보다는 살짝 느린 정도의 속도로 큰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시내에서 환전할 곳의 위치는 나트랑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김청, 김빈입니다. 김청과 김빈은 신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전을 할 경우 제가 갔을 때를 기준으로 김청은 239만 6천 동, 한화로 대략 11만 9,800원이었고 김빈은 240만 4천 동, 한화로 12만 200원으로 김빈이 더 환율이 좋았습니다. 이 환율은 매일매일 다릅니다. 가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산기로 100달러 기준으로 동 환율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김청, 아내는 김빈으로 가서 카카오톡으로 환율을 더 좋게 주는 곳에서 만나서 환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공항 환전소에서는 220만 동, 한화로 11만 원을 주는 것에 비해서 시내 환전소에서는 240만 4천 동, 대략 12만 원으로 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으니 많은 돈을 환전할 계획이시라면 시내에서 환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돈 상태가 안 좋으면 받지 않는 곳도 있으니 환전받을 때 돈이 찢어진 곳은 없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나트랑의 호텔입니다. 나트랑에는 많은 호텔이 있지만 제가 가본 호텔 위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성비 호텔인 하바나 호텔 2박 3일, 조식 포함해 14만 7천원, 1박에 대략 7만원, 돈을 조금 더 주고 묵은 쉐라톤 호텔 2박 3일, 조식 포함해 46만 4천원, 1박에 대략 23만원, 빈펄 섬에서 빈펄 호텔 2박 3일, 조식과 빈 원더스 포함해 45만 2천원, 1박에 22만원으로 예약했습니다. 한 군데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하바나 호텔입니다. 1층에서 호텔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짐도 함께 들어주셨습니다. 1층은 넓고 깔끔한 느낌이었고 체크인 공간, 쉴 공간, 카페 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바나 호텔 방 상태입니다. 방은 23층이었고 입구는 깔끔했습니다. 침대와 소파, 책상, 의자가 있었고 커튼을 열면 바로 바다 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뷰는 나트랑의 해변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뷰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TV는 LG의 TV였는데요. 스마트 TV가 아니라서 유튜브, 넷플릭스를 보기에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TV로 한국의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크롬캐스트 등과 같은 핸드폰 미러링이 가능한 제품을 함께 가져가면 좋습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실과 침실이 통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블라인드로 내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호텔의 조식은 어떨까요? 조식은 먹을 게 엄청 많지는 않았지만 쌀국수, 나시고랭 등 베트남 음식과 오믈렛, 과일, 빵, 주스, 우유, 커피 등이 있었습니다. 오믈렛을 해달라고 하면 즉석으로 해주시고 쌀국수도 즉석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오믈렛과 간단한 베트남 음식을 먹고 후식까지 먹어주면 배가 든든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대시설입니다. 이 호텔의 부대시설은 수영장, 프라이빗 해변, 헬스장, 클럽 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은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층에 내리면 바로 수영장이 보입니다. 직원에게 비치 타올을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수영장의 크기는 생각보다 정말 넓었습니다. 대략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앞쪽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뒤쪽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뒤쪽에는 유아용 풀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기 좋고 높이는 성인 남자의 무릎 정도까지 와서 안전하게 물놀이가 가능했습니다. 성인 수영장의 높이도 적당히 높아서 성인 기준으로 재미있게 놀 수가 있었습니다. 물 온도는 많이 차갑지 않고 적당해서 만족스럽게 수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라이빗 비치입니다. 1층에서 체크인하는 곳 옆으로 문 하나가 있는데요. 문을 통해서 지하로 한 번에 해변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대략 2분에서 3분 정도 걸으면 멋진 해변가가 나타납니다. 해변가에 선베드가 있어서 호텔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외국인들이 수영을 하고 있었고 선베드에서 책을 보고 여유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또한 문 옆에 직원에게 비치타올을 빌릴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짐을 잘 놓고 한참을 바다 수영하면서 놀았습니다. 물이 엄청 맑지는 않고 물고기도 별로 없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참고로 바다 수영을 하시기 전에 꼭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제가 바다 수영을 할 때 선크림을 안 발랐는데요. 3주일이 지난 지금도 팔에서 껍질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헬스장입니다. 저는 헬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호텔에 갈 때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줍니다. 5층 수영장에서 호텔 안쪽으로 들어가면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은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원판 등은 없었고 러닝머신, 가슴 운동 기구, 덤벨 등 간단한 운동을 할 정도의 기구만 있었습니다. 간단히 운동을 즐기기에는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럽입니다. 하바나 호텔 루프탑에는 클럽이 있었습니다. 나트랑에서는 나름 유명한 클럽인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거나 문란한 클럽은 아니고 노래가 크게 나오는 펍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가격은 20만 동으로 한화 10,000원 정도였습니다. 평일에 여자는 돈을 받지 않았고 남자만 돈을 받았습니다. 주말에는 여자도 돈을 받는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루프탑에 올라가면 이렇게 야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도 있고요. 영상처럼 춤추고 놀 공간도 있습니다. 티켓을 이용해서 음료를 한 잔 먹을 수 있습니다. 티켓을 버리지 말고 직원한테 줘서 음료를 한 잔 꼭 드시기 바랍니다. 호텔의 가격은 1박에 조식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7만원이었습니다. 조식과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이 가능한데 가격이 매우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큰 기대를 안 하고 갔지만 생각보다 좋아서 놀랐습니다. 가격은 날짜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아고다에서 여행 가는 날짜의 호텔 가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에서 호텔을 결제하실 경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평해보자면 가성비가 매우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1박 7만원에 조식, 수영장, 헬스장, 바다 수영까지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살짝 아쉬운 점으로는 호텔 루프탑에 클럽이 있어서 밤 12시까지 쿵쿵거리는 소리가 방에 살짝 들립니다. 저희 부부는 소음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편이고 늦게 잠이 들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었지만 만약 잠을 일찍 주무시는데 소음에 민감한 편이시라면 이 호텔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쉐라톤 호텔입니다. 쉐라톤 호텔은 나트랑 롯데마트 옆에 위치하고 있고 호텔 옆에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방 상태는 처음에 저희가 예약한 방에 들어갔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로 컴플레인을 하였더니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셨습니다. 스위트룸의 가격은 1박에 30만원입니다. 바로 금융치료가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간 방은 하바나 호텔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업그레이드된 스위트룸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스위트룸은 거실과 침실 2개로 나뉘어졌고 거실 화장실과 안쪽 화장실 2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TV도 삼성 스마트 TV로 거실과 침실에 총 2개가 있었습니다. 하바나 호텔에는 발코니가 없었다면 쉐라톤 호텔에는 발코니가 있는 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또한 쉐라톤 호텔의 경우 TV가 대략 75인치 삼성 스마트 TV였습니다. 하바나 호텔과 달리 스마트 TV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바로 볼 수 있고 핸드폰 미러링이 가능했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일반 룸에서의 TV는 작은 LG TV였는데요. 일반 룸에서도 스마트 TV인지는 확인을 못 해보았습니다. 쉐라톤 호텔의 조식은 어떨까요? 2층에 조식 먹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인 만큼 조식 먹는 공간은 깔끔하고 쾌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직원분도 계셨는데요. 조식을 먹을 때 저희가 담배 냄새로 방을 옮긴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를 하러 와주셨습니다. 5성급 호텔인 만큼 서비스가 매우 좋은 곳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식은 샐러드, 김밥, 빵, 디저트,
과일 종류, 베트남 음식 등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믈렛과 메인 한 접시, 메인 중에서 맛있었던 음식 한 접시, 후식 한 접시까지 먹으니 딱 기분 좋게 배불렀습니다. 쉐라톤 호텔의 부대 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당구, 탁구, 키즈 공간이 있는 게임룸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영장을 보겠습니다. 수영장은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층에 내리면 바로 수영장이 있었고요. 그 옆에 게임룸이 있습니다. 게임룸에서 탁구, 포켓볼을 치면서 몸을 풀어주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 딱 좋았습니다. 수영장은 길게 있었습니다. 크기는 하바나 호텔 수영장이 더 넓었지만 쉐라톤 호텔의 수영장도 좁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진도 이쁘게 잘 나오고 수영하기에는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쉐라톤 호텔의 가격은 조식 포함 1박에 23만원이었습니다. 총평해보자면 하바나 호텔보다 가격은 조금 더 있었지만 서비스, 시설 등 전체적으로 한 단계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용한 룸이 스위트룸이라 이렇게 느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일반실이었다면 밤의 소음을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한 롯데마트와 대략 5분 정도로 가까운 점이 큰 장점입니다. 롯데마트에서는 한국으로 사갈 기념품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하기에 좋은데요. 실제로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카트에 쓸어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호텔에서 짐 정리하기에 딱 좋은 호텔입니다. 롯데마트는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빈펄섬의 스파앤 리조트입니다. 빈펄섬은 호텔이 많아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일반 호텔인 빈펄 리조트 나트랑베이, 풀빌라 느낌의 빈펄 럭셔리 나트랑, 빈펄 디스커버리 골프링크 등의 숙소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 호텔인 빈펄 리조트 나트랑베이에 예약했습니다. 우선 이 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빈펄섬 선착장으로 가주어야 합니다. 빈펄섬에 들어가기 전 선착장에서 체크인을 먼저 하고 섬에 입장합니다. 체크인하는 곳으로 가면 호텔 직원들이 친절하게 체크인을 도와주십니다. 체크인을 하면 배는 무료로 이용 가능했고 배 시간은 30분마다 섬으로 들어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크인할 때 특이한 점은 페이스 아이디를 등록합니다. 얼굴 인증으로 조식, 놀이동산 입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섬에 들어가서는 무료로 툭툭을 운영합니다. 툭툭은 대략 10분 정도마다 계속해서 도착을 하는데요. 더 정확한 시간은 이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의 방 상태는 좋았습니다. 제가 가본 호텔들은 바닥이 대부분 카페트 형식이었다면 빈펄 호텔의 바닥은 특이하게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청결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방에는 침대가 하나 있고 테이블, 의자, 스마트 TV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TV라서 유튜브 등 한국의 콘텐츠를 바로 볼 수 있는 게 좋았습니다. 커튼을 열면 바로 수영장과 해변이 보입니다. 뷰는 정말 끝내주게 좋았습니다. 발코니까지 있어서 앉아서 멋진 뷰를 볼까 했지만 너무 더워서 밖에 앉아있지는 않았습니다. 빈펄 리조트 나트랑베이의 가격은 2박, 조식 포함, 빈 원더스 포함하여 1박에 22만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아고다로 호텔을 예약할 당시 빈 원더스라고 섬 안에 있는 놀이동산,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식물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한 번에 결제했습니다. 호텔을 이용하는 2박 3일 중 하루만 사용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2박 3일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었습니다. 호텔을 예약할 계획이시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빈 원더스를 제외하면 더 저렴하게 호텔을 예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텔의 가격은 날짜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여행 날짜 및 호텔 가격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빈펄 리조트의 조식은 어떨까요? 조식은 1층에서 먹는 곳이 있었습니다. 빵, 디저트 종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음식 종류도 많이 있었고요. 음료, 과자, 요거트, 과일 등 먹을 게 많이 있었습니다. 오믈렛과 쌀국수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바로 해주십니다.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서 아침 식사를 만족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빈펄 리조트 나트랑베이의 부대 시설입니다. 빈펄 호텔의 수영장은 1층에 나가자마자 바로 있습니다. 좋은 점은 수영장이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서 바다 수영을 하고 물로 씻어준 뒤 수영장에서 바로 수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빈펄 섬 안의 바다는 작은 물고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노우 쿨링 장비를 챙겨가서 바다 수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영장의 크기는 다른 호텔들보다 훨씬 넓어서 사람들과 부딪힐 걱정 없이 재미있게 수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헬스장입니다. 호텔 안에 헬스장이 있다면 좋겠지만 빈펄 리조트 헬스장은 툭툭을 타고 대략 5분 정도 이동을 해야 헬스장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헬스장은 넓고 기구도 많고 시설이 좋았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하실 계획이시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섬 안에는 딱히 음식점이 없어서 먹을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룸 서비스를 시켜 먹었습니다. 룸 서비스의 가격은 영상에 보이시듯이 고기, 볶음밥, 파스타, 감자튀김 4개에 80만 4천 동, 한화로 대략 4만원 정도였습니다. 룸 서비스 치고는 크게 비싸지 않은 가격입니다. 음식의 맛은 맛있지는 않았지만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큰 기대를 안 하고 배를 채워주기에 적당했습니다. 나트랑 빈펄 리조트의 장점으로는 호텔 안에서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고 놀이동산, 워터파크, 동물원 등 다양한 레저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빈 원더스 관련하여서는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시내로부터 이동 시간이 대략 1시간 정도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섬 안에서 푹 쉬기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나트랑에 가볼 만한 곳은 어디일까요? 나트랑은 휴양지라서 크게 가볼 만한 곳은 없지만 그래도 유명한 곳에는 다녀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빈펄섬 안에 있는 빈 원더스입니다. 빈 원더스는 대규모 테마파크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놀이기구, 워터파크, 동물원, 아쿠아리움, 쇼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테마파크 중 하나입니다. 빈 원더스는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구역마다 특별한 테마와 놀이기구, 쇼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동산,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아쿠아리움 등의 구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를 주최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토요일 저녁에 방문하였는데요. 19시 30분에 타타쇼를 진행하였습니다. 거대한 성을 바탕으로 공연을 해주었는데요. 살짝 한번 보고 가시죠.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나가르 사원입니다. 이는 나트랑에 있는 고대 유적 중 하나입니다. 대략 7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이 사원은 지금도 예배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소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이 사원은 참 문명과 그들의 건축, 예술, 문화에 대한 중요한 연구 자료로도 여겨집니다. 볼거리는 영상에서 보는 정도뿐이었지만 사진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저희는 대략 30분 정도 구경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으로는 혼춘곳입니다. 혼춘곳은 나트랑에 위치한 관광지 중 하나로 크고 작은 바위들이 쌓여 있어 독특한 지형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변에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관광지입니다. 혼춘곳은 남자의 바위라는 뜻으로 큰 바위 위에 작은 바위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곳에 거대한 남자가 돌을 던져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 전설에 의하면 바다 물고기와 다양한 해양 생물을 보호하는 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면 왼쪽으로는 혼춘곳에 포토스팟이 있어서 사진 한 장 찍어줍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가보았지만 별거 없었습니다. 눈으로만 보시고 오른쪽으로는 위험하니 안 가보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바로 입구에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음료 한 잔 먹어주고 돌아가는 코스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트랑의 롯데마트입니다. 롯데마트는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많은 쇼핑 명소입니다. 롯데마트는 한국의 이마트와 비슷하게 되어 있어 식료품, 의류,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 브랜드의 상품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쇼핑몰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양한 옷들도 함께 구매하기 좋습니다. 롯데마트의 장점 중 하나는 상품이 다양하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 여행객들에게는 현지의 특산품이나 과일, 스낵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선한 해산물이나 다양한 베트남 특산물도 판매하고 있어 현지의 문화를 체험하기도 좋습니다. 롯데마트에서 간단하게 먹을 기념품을 구매하실 때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엘스토어입니다. 기념품을 구매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말린 과일, 코코넛 잼, 깔라만시 잼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맛이 한국의 입맛과 잘 맞아 한국에 사가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커피 마일드가 인기 많은데요. 녹제빛동 커피로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는 커피입니다. 가격은 28만 동, 하나로 14,000원 정도입니다.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는 도구도 함께 증정해줍니다. 위치의 경우 시내에서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커피와 잼 등 기념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JW 기프트입니다. 간단하게 들 수 있는 가방, 모자, 간식, 옷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는 가방과 모자 등을 판매하고 있었고 2층에서는 옷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옷은 나이키, 아디다스, 크록스 등 짭퉁 옷과 신발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위치도 시내 안쪽에 있어서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한 번쯤 방문해서 구경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다음은 나트랑 야시장입니다. 오후 7시 이후 야시장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갔을 때는 대략 6시 30분 정도였는데도 사람이 꽤나 있었습니다. 가방, 옷,
신발, 음식 등을 판매하고 있었고요.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모자 한 개를 구매했습니다. 상인이 처음에는 20만 동을 불렀는데요. 저희는 5만 동에 구매해보려고 하였지만 팔지 않으셨고 9만 동에 모자 한 개를 구매했습니다. 상인들이 처음에는 높은 가격을 부르니 흥정을 잘 하신다면 여기에서 옷, 신발 등을 구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나트랑의 맛집은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가본 곳 위주로 나트랑 맛집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도착하자마자 찾아간 곳은 스모이 가든입니다. 베트남 음식 맛집이라고 하여 찾아가 보았습니다. 위치는 나트랑 시내에 위치하고 있고 환전할 수 있는 김천과 김빈이랑 가까워서 환전하고 바로 찾아갔습니다. 구글 리뷰 수는 2463개, 평점은 4.7점입니다. 직원들이 2층으로 안내해 주어서 올라갔습니다. 식당 2층은 정원처럼 꾸며 놓았고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식당 분위기는 한국인이 정말 많아서 한국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음식의 경우 베트남 음식을 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반새우, 코코넛 볶음밥, 고기, 모닝글로리 총 4개를 주문하였습니다. 반새우는 직원분께서 월남쌈처럼 먹기 좋게 쌈을 싸주셔서 좋았습니다. 코코넛 볶음밥은 살짝 느끼했고 고기와 모닝글로리, 반새우 맛은 좋았습니다. 가격은 음식 4개를 시켰고 62만 5천 동, 하나로 대략 3만 1천 원 정도였습니다. 나트랑에 가서 처음 방문한 베트남 음식점으로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하고 직원 서비스도 좋았습니다. 맛도 좋아서 맛있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65번 과일집에서 한국인들이 줄을 서서 과일을 사길래 한번 사보았습니다. 위치는 김천과 김빈 사이에 시장 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과일을 내놓고 팔고 계셨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과일을 사고 있었습니다. 망고와 망고스틴이 맛있다고 해서 저희도 포장해서 먹어보았습니다. 가격은 망고 0.5kg, 망고스틴 0.5kg에 55,000동, 하나로 2,700원 정도였습니다. 베트남 과일이 맛있다고 하였지만 저희가 먹은 망고와 망고스틴은 그렇게까지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해산물이 먹고 싶어서 해산물집에 가보았습니다. JJ 시푸드입니다. 평점은 4.8점, 리뷰 수는 418개입니다. 로컬 해산물 맛집의 분위기였습니다. 에어컨은 없어서 더웠지만 직원이 선풍기를 가져다 주셔서 그나마 조금 시원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메뉴판을 가져다 주셨고 채소볶음, 볶음밥, 굴, 맛조개, 가리비조개, 크레이지 피쉬 등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입구 쪽에서는 랍스타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배가 많이 고프지 않은 상태라 랍스터는 주문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랍스터를 많이 먹고 계셨습니다. 랍스터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맛조개 볶음, 나시고랭, 버터치즈 새우를 주문하였습니다. 맛조개 볶음은 짭짤해서 밥 반찬으로 딱이었고 나시고랭의 맛은 무난했습니다. 버터치즈 새우는 소스 범벅 새우였습니다. 껍질이 까져있지 않아서 먹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소스가 많아서 맛은 있었습니다. 가격의 경우 53만 9천 동, 하나로 대략 2만 7천 원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총평해보자면 적당한 가격으로 해산물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그릭스 블라키입니다. 한국에서 서브웨이처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판매합니다. 평점은 4.8점, 리뷰 수는 541개입니다. 대부분 손님들이 포장을 해가셨고 옆쪽에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에어컨이 없어서 더웠습니다. 저희는 가장 기본 맛인 치킨과 돼지고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기대를 안하고 먹어보았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돼지고기보다는 치킨이 더 맛있었습니다. 출출할 때 간단하게 먹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그릭스 블라키에서 가장 기본 맛으로 먹어보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입니다. 가격은 2개에 11만 동, 하나로 대략 5,500원 지출하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맛이 있어서 마지막 공항 가기 전에 포장을 해서 공항에 가져가서 또 먹었답니다. 그만큼 맛있으니 기회가 되신다면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콩카페입니다. 카페는 CCCP 카페와 콩카페가 유명합니다. 콩카페는 1호점과 2호점이 있습니다. 1호점의 위치는 시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2호점의 위치는 시내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아늑한 베트남 현지 카페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에어컨이 있어서 내부는 추울 정도였습니다. 베트남은 너무 더워서 어디든 갈 때 에어컨의 유무가 중요한 선택 요소가 됩니다. 커피는 코코넛 커피가 유명해서 주문해보았습니다. 커피 맛은 달콤하니 한국 커피와 비슷한 맛이 나서 좋았습니다. 가격은 커피 2잔에 13만 동, 한화로 6,500원 정도였습니다. 총평해보자면 나트랑 시내에 돌아다니시다가 목이 마르실 때 커피 한잔 하면 딱 좋은 곳입니다. 다음으로는 리빈 콜렉티브입니다. 리빈의 위치는 시내 중앙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베큐 고기가 맛있다고 하여 한번 방문해보았습니다. 평점은 4.5점, 리뷰 수는 1975개입니다. 1층은 에어컨이 없어서 더웠지만 2층으로 안내해준 곳은 신식 느낌이 나는 깔끔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있었습니다. 음식은 바베큐가 유명해서 바베큐 플래터와 버거를 주문해보았습니다. 바베큐의 맛은 한국식 바베큐 맛과 비슷했고 버거는 보통 이하였습니다. 만약 드신다면 바베큐 종류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75만 동, 한화로 대략 37,5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물가로 하면 비싼 편이지만 한국에서 이 정도의 고기를 먹으려면 최소한 2배 이상은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트랑에서 바베큐 종류의 고기가 드시고 싶으시다면 이곳에 방문해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안토이 나트랑입니다. 베트남 음식점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여 방문해보았습니다.
있습니다. 위치는 시내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점은 4.9점, 리뷰수는 2225개입니다. 저희는 오후 3시쯤에 방문하였는데 이때에도 줄이 있을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안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90% 이상이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의 마케팅이 잘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부 분위기는 아기자기하고 좋았습니다. 단점으로는 다른 음식점에서 볼 수 없었던 파리가 조금 많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저희는 쌀국수, 나시고랭, 짜조를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36만 동, 하나로 18,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음식의 맛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망고 스무디는 달기만 하고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이다가 훨씬 괜찮았습니다. 음식 3개를 먹고 정말 배불렀는데요. 성인 2명에 18,000원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촌촌킴입니다. 베트남의 가정식처럼 음식이 나온다고 하여 방문해 보았습니다. 위치는 시내에서 위쪽에 있습니다. 평점은 4.3점, 리뷰수는 2205개입니다. 1층, 2층은 에어컨이 없었고 3층에만 에어컨이 있었지만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고 선풍기처럼 바람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에 사람이 많이 있었고 깨끗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음식의 경우 저희는 고기 모닝글로리, 파인애플 밥을 주문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밥을 고봉밥으로 엄청나게 큰 그릇에 왕창 담아주십니다. 2명이서 다 먹기는 힘든 양이었습니다. 과연 안쪽 끝에 담긴 밥은 언제 퍼진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파인애플 볶음밥은 무난하였고 고기 모닝글로리는 간이 매우 강하게 되어 있어서 밥이랑 먹기 좋았습니다. 짜조는 바삭해서 맛있었습니다. 3개 음식 가격은 29만 5천 동, 하나로 15,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총평해보자면 전체적으로 무난무난한 베트남 음식점이었습니다. 나트랑의 마사지의 경우 다른 영상으로 정리해 놓았으니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위의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트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행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